안녕하십니까. KBS 9시 경남 뉴스입니다. 오늘은 부마 민주항쟁 44주년 기념일입니다. 4년 전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첫 해 기념식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부마 항쟁의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 노력을 약속했는데요. 올해는 대통령 대신 행정안전부 차관이 참석해 홀대하는 것 아니냐는 반발이 기념식장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손원혁 기자입니다. 박정희 정권의 유신 체제의 한거에 1979년 10월 옛 마산과 부산에서 일어난 부마 민주항쟁. 시민들의 용기와 헌신으로 우리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연 그날의 의미는 지금도 여전합니다. 수백, 수천, 수만이 되면 이게 엄청난 힘이 되는구나.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구나. 행정안전부와 국무총리 소속 진상규명위원회가 마련한 부마 민주항쟁 국가기념식.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5번째 열린 공식 행사입니다. 공연에 이은 대통령 기념사 낭독 시간, 객석에서 고성이 터져 나옵니다. 2019년 국가기념일 지정 이후 첫 기념행사에는 대통령이, 그 뒤에는 국무총리가 참석했고 지난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자리했지만 올해는 행안부 차관이 왔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부마 민주항쟁을 홀대하고 있다는 항의 표시였습니다. 마산 정신을 완전 희석시키는 그것밖에 안 된다 이거죠. 또 좀 더 성화시켜주고 하는 그런 단체가 그런 어떤 기념이 돼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는 이거는 도저히 묵과할 수도 없습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현 정부의 관점과 예우를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는 반발입니다. 박완수 경남지사도 2년 연속 부마 민주항쟁 기념식에 불참했습니다. 올해는 2주 가까이 이어진 해외 출장과 밀린 도정 업무가 이유였습니다. 어떤 분이 오느냐에 따라서 이 행사를 정부가 어떻게 대하느냐 하는 것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관련 조례에 따라 부마 민주항쟁 관련자 120여 명에게 지급되는 위로금은 한 달에 5만 원에서 10만 원. 항쟁의 위상은 높아졌지만 예우와 지원은 과연 그 격에 맞는지 홀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노동자 2명이 숨진 김해 오수관 사고 속보입니다. KBS는 이번 사고를 통해 밀폐 공간의 안전에 대해 더 들여다봅니다. 사고가 난 오수관은 산소가 거의 없는 위험한 작업 공간이었는데도 발주처인 창원시는 도급업체나 노동자들에게 내부 구조를 파악할 도면조차 제공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노동계는 창원시장을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박기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김해 오수관 사고 추가 현장 검증, 1m 단위로 맨홀 내부 산소 농도를 측정한 결과 1차는 모두 0%, 2차는 1.8%에서 10%의 산소가 확인됐습니다. 순간 정신을 잃거나 수분 뒤 사망할 수 있는 수치로 충분한 환기 대책 없이 노동자들을 들여보내서는 안 되는 위험 현장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작업 노동자들은 맨홀과 오수관 구조를 미리 파악할 수 있는 도면조차 건네받지 못했습니다. 현장 검증 당시 발주처인 창원시는 도면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만든 지 오래된 시설인데다 오수관 위치가 창원시가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창원시 거는 나와요. 그 환경이라든지 뭐 이런 거 오지만은 이 김해시가 되는 게 별도로 안. KBS 확인 결과 김해시에도 도면이 없었습니다. 그 시설물을 우리가 관리 안 하기 때문에 우리는 도면을 아예 그거는 받지 않죠. 도로 아래 오수관 도면은 관 깊이와 길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기초 자료로 발주처가 제공해야 할 필수 정보입니다.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게 없으면은 이 수급이 그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을 제대로 수립해서 시행하는데 어려움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특히 밀폐공간 기술 지침은 작업 전 밀폐공간 부피를 계산해 환기 방법과 시간, 환기량 등을 구하고 안전 대책을 마련하게 돼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 도면인 셈입니다. 형상이 복잡할 경우는 그냥 급기를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제일 안쪽까지 가져가려면 그 구조를 알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조를 알려면 도면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창원시가 사고가 난 용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창원시장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창원 국가산단 50주년 연중기획 순서입니다. 창원 산단이 다양한 산업의 집적화를 이룰 수 있었던 건 뿌리 기술, 기초 산업이 탄탄하게 받쳐준 덕분입니다. 제조업 경쟁력의 근간이 됐던 뿌리 기업들은 이제 스스로 혁신의 꽃을 피우며 앞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을 윤경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의 뿌리처럼 겉으로 드러나지 않지만 생산품의 품질을 결정짓는 핵심. 그래서 금형과 주조, 소성 가공과 열처리, 표면 처리와 용접, 6가지 원천 기술을 뿌리 기술, 뿌리 산업으로 부릅니다. 거제 앞바다로 나가보았습니다. 바다 위를 바둑판처럼 가득 메운 건 구량식장의 부표들인데요. 어민들이 수십 년 써온 스티로폼 부표는 미세 플라스틱 해양 오염의 주범으로 손꼽혀 점차 사라지고 있습니다. 뒤이어 등장한 플라스틱 부표도 미세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데다 잦은 파손과 균열에 수거가 어려워 바닷속에 버려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최근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게 알루미늄 부표입니다. 파도와 압력에도 부서지거나 녹슬지 않고 재활용이 가능해 친환경 부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5년 전 전국 처음으로 알루미늄 부표 생산에 성공한 건 창원 국가산단의 한 용접 전문 기업입니다. 1.2mm 얇은 두께의 원형 알루미늄을 로봇으로 자동 용접해 대량 생산하는 기술력을 가진 유일한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는 다양한 금속 종류와 형태에 적용할 수 있는 정밀도 높은 로봇 자동 용접 시스템을 만들었고 전력 효율을 기존 60%에서 90%까지 끌어올린 친환경 용접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용접하는 데 있어서의 소재의 변화가 굉장히 급변합니다. 이 소재가 예전에는 두꺼운 거지만 지금 얇게 경량화시키고 경량화되면서 더 강한 재질로 만들었거든요. 이 강하게 된 재질로 만들면서 있어서 용접도 또한 까다로워진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용접 장비에 넣었기 때문에 누구나가 용접을 쉽게 할 수 있다 해서 이제 지능형으로 얇은 철판이 기계 속으로 들어가자 냉장고 부품이 찍혀 나옵니다. 금속 틀로 눌러 부품을 찍어내는 프레스 금형입니다. 1990년대 초반부터 LG전자의 냉장고, 에어컨, TV 등의 부품 금형을 납품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자동차, 전기차 배터리 부품을 직접 만들어내면서 거래처를 현대기아차, SK, 해외 기업 등으로 넓혔습니다. 한 금형에서 여러 종류의 부품을 찍어낼 수 있는 복합 금형 신기술을 개발해 우리나라 금형 산업을 이끄는 게 목표입니다. 한 금형에서 길이가 다른 제품이 만들어진다든지, 그다음에 과거에는 금형에서 만들어진 제품의 탭이라는 이런 나사치는 거, 탭핑 같은 게 별도로 했는데 금형 기술이 발전됨으로 해서 금형 안에서 탭핑이 바로 나온다든지 이런 이제 금형도 이제 계속 이제 발전이 된 거죠. 한때 기피 업종으로 취급받던 창원 국가산단의 뿌리 기업들은 그간 쌓아온 독자적 기술력에 친환경, 자동화의 노력을 더해 미래 혁신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보존과 체계적 관리가 중요해진 가운데 창녕 개성동 고분군의 발굴 조사 현장이 오늘 공개됐습니다. 이번 발굴로 창녕을 중심으로 한 비화가야의 생활상 연구에 귀중한 자료를 확보하게 됐습니다. 배수영 기자입니다. 직경 30m 대형 봉분 주위로 10여 개 중소형 고분군이 배치된 창녕 개성동 고분군입니다. 1968년 영남대 박물관 조사 이후 55년 만에 진행된 발굴 재조사 현장, 봉분 복원을 위한 봉토 조사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발굴 조사 결과 개성동 고분군 1호부는 매장 주체부 면적이 60여 제곱미터로 가야 고분군 가운데 최대 규모로 확인됐습니다. 6가야 가운데 비교적 덜 알려진 비화가야 최전성기인 5세기 중엽에 조성된 무덤입니다. 매장된 주인공의 살아생전의 어떤 신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대했다라고 하는 걸 무덤을 통해서 표현한 거죠. 1호분을 중심으로 작은 무덤 10여 기가 싸고 도는 위성식 무덤 양식은 창녕 교동 고분군과도 유사합니다. 1호분 아래 작은 고분은 나무를 무덤 덮개로 사용한 1호분과는 달리 단단한 돌로 덮어 같은 집단이 4세기에서 7세기까지 지배층을 형성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작은 무덤들에서는 고기뼈, 조개 껍질과 함께 비와가야 권역 최초로 새 뼈가 발견돼 당시 음식 문화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류라든지 어패류 등의 이런 상황들을 봤을 때에 당시에 이 개성고분군을 축조했던 집단들 그리고 창녕 지역의 이런 고대 문화에서 식문화를 확인할 수 있는 창녕 개성동 고분군은 2019년 사적으로 지정됐지만 정비 작업이 늦어져 지난달 세계유산 등재에서는 빠졌습니다. 정비적인 측면에서 미흡함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세계유산 등재로 좀 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군에서는 차츰 이제 종합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서 창녕군은 이번 정비 사업을 시작으로 교동 송현동 고분군에 이어 개성동 고분군도 세계유산 수준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경남의 주유소 기름값이 14주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시스템을 보면 오늘 현재 경남의 휘발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1,761원으로 일주일 전보다 9원 정도 내렸습니다. 경유 평균 가격도 리터당 1,677원으로 약 4원 내린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늘 확대 간부 회의에서 우주항공청 특별법 답보 상태에 대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청 특별법이 특정 지역과 특정 기관의 이기주의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국가 100년 대계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우주항공청의 연구개발 기능은 가장 핵심적인 기능으로 이를 뺀 우주항공청은 무의미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 LH 국정감사에서는 철근 누락 아파트 문제와 이권 카르텔에 대한 추궁이 이어졌습니다. 국토교통위는 LH 아파트의 철근 누락에 대해 대책을 추궁했고 이한준 LH 사장은 보강 조치에 최선을 다한다고 말했습니다. 경남에서는 양산 사송단지 LH 아파트 두 곳에서 철근 누락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전남에서 열리고 있는 104회 전국체육대회 나흘째인 오늘 오후까지 경남은 금메달 46개, 은메달 47개, 동메달 65개로 총 메달 158개를 땄습니다. 경남은 역도에서 35개의 메달을 휩쓸었고 레슬링과 태권, 핀수영, 롤러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오는 19일까지 일주일 동안 이어지는 이번 전국체전에 경남은 종합순위 6위 이상의 상위권 유지에 도전합니다. 경남환경운동연합과 경상남도의회 지속가능발전연구회가 오늘 경남도의회에서 산림청 임도정책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박재현 인제대 교수는 지난 8월 창원 쌀제터널 산사태의 경우 산사태 우려가 큰 지역에서 벗어난 곳으로 임도시설에서 산사태가 촉발됐다고 했습니다. 최병성 기후재난연구소 대표도 임도가 산불 진화에 효용이 떨어진다며 산림정책 개편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상남도는 올해 대형 산불 6건을 분석한 결과 임도의 진화 효과가 2배 더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하만 마리산 고분군에서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미디어 아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지금까지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